최대의 명절 설날인 오늘 부산 경남 곳곳에는 귀성 인파와 나들이 객들이 몰렸습니다. 사천 바다 케이블카 등 주요 관광지에는 수천 명이 몰렸고 부산 경남 주요 고속도로에는 극심한 정체도 이어졌습니다. 첫 소식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해안의 비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사천 바다 케이블카. 엄마와 함께 케이블카에 오른 아이들은 삼천포대교와 주변 경치를 바라보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오늘 가족들끼리 이제 새해 세배 드리고 이제 바람 쐴 겸 날씨도 너무 좋고 해서 저희 애들이랑 케이블 타러 오랜만에 왔습니다. 설 당일인 오늘 하루만 케이블카 이용객은 3천 명에 육박했습니다. 설 연휴에도 쉬지 못하지만 직원들은 많은 이용객들이 반갑습니다. 방문객들이 한 4배 정도는 많이 온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워낙 많이 오시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명절인데도 출근하셔서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천 바다 케이블카 등 부산 경남 주요 관광지에는 설 연휴를 즐기려는 귀성객들로 붐볐습니다. 아쿠아리움을 찾은 시민들은 물속을 유유히 걷는 하마의 압도적인 덩치에 놀랍니다. 수영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되게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어시장들은 설 당일에도 대목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귀성객들은 싱싱한 횟감을 고르느라 바빴고 상인들도 손님 맞이에 분주합니다. 친정에 와가지고 언니가 좀 바쁜 것 같아요. 제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가족 단위로 많이 와서 많이 사가시는 것 같아요. 오늘 남해고속도로 함안휴게소에서 함안 2터널 20km 구간 등 부산 경남 곳곳에서는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밤 늦게 정체가 풀린 뒤 내일 오후부터 다시 정체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총선을 60일 앞두고 KNN은 주제별, 정책별, 세대별로 후보들을 분석하고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 후보들을 김민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부산 중영도구에 출마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해수부 장관 출신으로 항만 재개발을 통해 원도심 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항을 항만 관련된 선박금융이라든지 하는 항만 관련된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가지고서 어떤 부산항을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만들어야 된다. 같은 지역구에는 국토해양부 차관 출신의 이재균 전 국회의원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후보는 부산의 성장 동력을 바다에서 찾아야 한다며 해양에서 미래 전략을 세우고 청년 일자리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10만 평 규모의 해양 부유식 스마트 시티를 조성해서 부산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데 박성훈 국민의힘 부산 진갑 예비후보도 해수부 차관 출신의 해양수산 전문가입니다. 박 후보는 해양자치권 확보가 중요하다며 부산에 해사법원을 신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양금융과 해사법원의 설치가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해사전문법원의 부산 신설 반드시 부산에서 이루어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105만 수산인의 수장 역할을 한 임준택 전 수협중앙회 회장은 국민의힘 서동구 예비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임 후보는 노후된 공동어시장 시설을 개선하는 등 수산인들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화 사업이 정말 오래 지연되어 있으니까 이걸 제가 빨리 추진해서 우리 어업인들한테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박병현 부산수산물 공판장 중도메인협회 회장이 수영구 예비후보로 출마했습니다. 박 후보는 수산 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해 산재보험관리기구를 만들었다며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 시스템 구축이 대표 공약입니다.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지만 작은 공장들은 아직까지 일용직 노동자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초점을 기울이고 싶고요. 부산은 해양 수도를 외치지만 정작 21대 국회에서는 농해수위 소속 의원이 단 한 명에 그칠 정도로 외면받으면서 해양수산 전문가에 대한 기대가 더 큽니다. KNN은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떠나 주제별, 정책별, 세대별로 세분화해 출마 후보들을 차례로 소개할 계획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조선소의 인력 부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요즘은 외국인 인력 구하기도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대형 조선소들은 별로 급할 게 없다 보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중소형 조선소와 협력업체들 뿐입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표준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조선소는 지난해 필리핀에서 201명의 숙련공을 고용했습니다. 기술이 보증된 용접공들로 곧바로 현장에 투입해 급한 불은 껐습니다. 지난해 E7 비자가 한시적으로 폭이 늘고 기준도 낮아진 독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올해도 국내에서는 힘든 조선 현장을 외면하면서 외국 인력 늘리는 게 사실상 유일한 해법입니다. 협력업체들은 이마저도 힘듭니다. 규모가 적다 보니 채용할 수 있는 외국인 숫자도 적고 처우도 상대적으로 열악해 이탈률까지 갈수록 높아집니다. 일단 조선 제조업의 취업이 빠르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는 게 목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 제조업에 일단 들어와서 이탈하는 경우가 허다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조선업계 전체의 요구로 이어지지 못하는 건 목소리가 큰 대형 조선소들이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선호도도 높고 규모가 워낙 커 2~3천 명씩 고용해도 언제든 더 고용할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를 지탱하는 협력업체와 중소형 조선소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외국 인력 확대는 시급합니다. 현재 외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고 국내 인력이 충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결국은 이제 외국인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전향적인 제도 개선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충분히 경력과 기술이 검증된 외국 인력의 경우 기간 연장이나 비자 전환도 적극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올해 부산은 3개구, 경남은 11개 시군에서 실시되는 지역 특화형 비자 등 다양한 특례 비자를 함께 연계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KNN 표준규입니다. 창원 주남저수지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됐습니다. 경남도는 이번에 검출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난 6일 주남저수지 인근에서 채취된 민물 가마우지 폐사체에서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에서는 이번 겨울 들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3번째로 검출됐습니다. 부산의 우수 제조업체를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메뉴콘 프로젝트가 추진됩니다. 부산 테크노파크는 부산의 100대 기업과 상장사, 중견기업 가운데 우수 제조업체를 선정해 유니콘 펀드 등 투자 플랫폼을 통한 집중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테크노파크는 다음 달 중소벤처기업부에 구체적인 계획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창원지법 형사 6단독은 직접 장애가 있는 아주버니를 상대로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보험 설계사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돈을 주면 연금 상품에 가입해주겠다고 속여 아주버니 B씨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설날인 오늘 공기가 점점 탁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부산 경남의 대기질 나쁨 예상되는데요. 이동하실 때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남은 연휴 맑고 평년보다 온화해서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부산과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초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만 많겠지만 제주는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륙은 영하 4도선 안팎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해서 평년 기온은 웃돌겠는데요. 낮 최고 창원과 거제 10도 예상됩니다. 부산과 양산은 낮 최고 11도, 김해는 10도 등으로 평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연휴가 끝난 뒤에는 날이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부산의 낮 기온이 16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